자, 이 공개문제 8번, 공개문제 8번 요거 경우는 조립도 나와 있는 대로 요렇게 작도하면은 후가공이 안 돼요. 요게 떨어지지를 않아요. 여기가 너무 가까워요. 요런 상태로 그대로 만들면은 얘를 뜯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틈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출력물들이 이 사이 틈새에 출력된 것들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서포트를 제거하려고 해도 공구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출력하는 게 좋습니까? 2번 부품이 이렇게 서 있는 상태로 해주는 게 좋아요. 2번 부품을 이렇게 세우는 상태로. 뭔 말인고 하니 요것을 어디 갔노? 여기를 베드판이 플랫폼이 배치되게 해놓고 여기를 플랫폼이 배치되게 해놓고 서포트를 여기 일부분, 물론 에브리웨어 어디에나로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만 서포트를 생성되게 하면 요렇게 서포트가 생성되는 건 제거하기가 쉬워요. 요렇게 서포트를 제거하는 거는 쉬운데 조립도 나와 있는, 과제 도면에 조립도 나와 있는 대로 요대로 이렇게 정렬해서 출력하게 되면 여기 작은 틈새 때문에 틈새가 수치가 기억은 안 나지만 요 틈새 사이에 서포트를 만들더라도 그 칼날이나 공구나 이런 게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뜯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런 거로 이 조립도를 그냥 참조하고 그리시면은 낭패예요. 낭패예요. 그거를 주의하셔서 요거를 그리도록 할 테고, 자, YZ 평면을 기준으로 요 형상을 대칭 형상 위주로 대칭으로 돌출을 주로 또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여러분 보기에는 XZ 평면으로 생각합시다. XZ 평면으로 생각하고 일단 문제에서 나와 있는 A와 B에 대한 값들을 조립 공차를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1번 부품에 5파이 요게 축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축으로 튀어나온 거고 2번 부품에 요 구멍이 A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멍은 더 커야 되겠죠. 축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은 얼마로 가는 게 좋을까? 6파이로 가는 게 좋습니다. 플러스 1을 줘가지고 구멍을 더 크게 6파이로 주는 게 좋겠고, 그 다음으로 2번 부품에 B라는 이 홈에 나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B는 어느 부분에 해당하느냐, 1번 부품 요거하고 요거를 이렇게 감싸는 홈인 셈이죠. 그랬을 때 1번 부품에 아이고 여기가 가려져 있네. 여기가 지금 그 화면이 가려져 있는데 1번 부품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가 6이라고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가 6이라는 이야기죠. 여기가 6이면 B는 그거를 감싸고 작동하게 해야 되니까 역시 7인 거죠. 구멍의 나비가 더 커야 작동이 잘 되겠죠. 그죠? 다시 표시하자면 A는 6파이가 되겠고, 자, 요렇게 A의 조립 공차를 감안해서 값을 6파이로 미리 메모해 두시고 B를 7로 미리 메모해 두신 상태에서 1번 부품을 이제 작도하려고 합니다.
자, 1번 부품을 이렇게 좀 화면을 확대해 놓고, 자, 1번 부품을 이제 작동하려고 하는데, 1번 부품은 이 XZ 평면에 먼저 프로파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요거를 솔리드 대칭으로 이렇게 돌출을 하는데 6만큼을 먼저 돌출을 할 거예요. 왜냐? 두 번째 피처 명령을 이렇게 돌출을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6으로 가고 두 번째는 이 옆에까지 마저 돌출되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XZ 평면에 첫 번째 부품에 그 빨갛게 표시한 요 프로파일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스케치 작성. 조립될 위치를 생각을 하자면 원점을 거기 맞춰주는 게 좋겠네요. 그죠? 원점 여기 맞춰가지고 요 홀을 잡아놓고 그리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요 홀은 5.5라고 되어 있네요. R5.5라는 이야기는 이거 중심원을 그릴 때 원점에다가 센터를 잡고서 파이로 바꿔서 11로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이거를 반지름 치수로 5.5 변환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중심원 갑니다. 11. 자, 이 치수 숫자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도 합니다. 치수 숫자에서 마우스 우클릭. 저는 치수 숫자의 위치를 좀 바깥으로 뺐고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반지름 전환. 요러면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5.5가 딱 맞죠? 요거 보면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투포인트 렉탱글을 그려놓고 필렛으로 여기 5.5를 필렛으로 가도 되지 않느냐.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우선 조립할 위치를 원점에다 정렬하려고 요렇게 온 셈이고요. 그러면 이렇게를 선 그리기로 이제 추가할 건데, 빨간색으로 덧칠한 거를 선 그리기로 추가할 건데, 먼저 커서를 센터에서 원점에서 이렇게 점점점 보면서 9시 방향쯤에 원주의 X 일치 표식이 떴을 때 요때 1번 클릭하고 내려서 요거는 수치가 있으니까 뭐 넣어도 되겠지만 그냥 나중에 치수를 넣을게요. 내려서 2번, 그 다음에 여기쯤을 3번, 여기 4번 요거 잡을 때 역시 그냥 뭐 잡읍시다. 피드백 잡으면서 가기엔 여러분이 힘들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4번 클릭하고 요렇게 갈 때 다만 X 끝점 일치 요것만 표식이 뜨는 걸 보면서 클릭해 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선 그리기 갑니다. 원점에서 이렇게 점점점 나오는 거 보고 그려서 내렸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점 클릭하고 네 번째 점 뭐 이렇게 클릭하고 다섯 번째 점, 뭐 탄젠트 조건이나 그런 거는 나중에 넣을 거기 때문에 X 표식 요거 일치 표식만 뜨는 거 보고서 그냥 클릭합니다.
자, 이랬을 때 조건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다 직각이 들어가 있어요. 요선하고 요선하고 직각, 또 요선하고 요선하고 직각, 요 상태고요. 요선이 이제 구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요거 구속 조건 수평 수직을 이용해서 요 선을 클릭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평 구속을 넣을 생각이고요. 자, 이렇게 수평 구속을 넣었고, 이번에는 탄젠트 구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탄젠트 선택하고 원과 라인을 클릭해서 탄젠트 구속이 들어가게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치수를 이용해서 스케치 치수 요걸 이용해서 치수 기입을 하도록 할 텐데, 이거 그냥 선만 그냥 클릭해서 가도 되겠네요. 요거 할 때는 선만 클릭해서 요 간격을 11 요렇게 넣어주도록 합시다. 이거는 선의 길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센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라인에 대한 간격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해요. 자, 뭐 여하간 우리는 그렇게 맞출 거니까 이 11이라는 치수를 먼저 넣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은 여기 3.5라는 치수가 있죠. 그냥 요것도 오늘은 뭐 선만 클릭해서 그냥 넣읍시다. 선만 클릭해 가지고 요거 3.5 요렇게 넣어 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16.5는 지금 넣을래도 구속 조건이 충돌되기 때문에 기입이 안 될 겁니다. 16.5는 이미 나와 있어요. 5.5에다가 11에다가 이 값들을 더하면 16.5가 이미 나와요. 굳이 이 16.5를 넣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복 치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치수를 다 기입을 했다면, 프로파일로 원에 이 안쪽을 날려야지 이제 폐곡선을 우리가 완성을 할 테니까 원의 안쪽을 자르기로 날려버리도록 합시다. 뭐 많이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은 안 그래도 프로파일은 다 잡을 수 있는데 그래도 되지만 그냥 저는 폐곡선으로 깔끔하게 가려고 지우는 편이고요. 자, 이렇게 스케치가 마무리됐으면 이 내부를 클릭해서 프로파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솔리드에 돌출 갑니다. 솔리드에 돌출 가는데 얘는 세 본체, 생성은 세 본체, 방향은 대칭, 범위 유형은 거리면서 측정 값은 전체 길이, 전체 길이의 거리 값은 6. 자, 정리하자면 생성은 세 본체, 방향은 대칭, 범위 유형은 거리, 측정 값은 전체 길이, 거리의 수치는 6으로 기입을 해서 XZ 평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칭으로 이렇게 돌출되게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잘 됐죠? 확인. 그러면은 이 XZ 플레인을 또 스케치 작성할 평면으로 선택할 건데, XZ 평면에서 이번에 다시 할 거는
요렇게 프로파일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요렇게 프로파일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XZ 평면에서 스케치 작성합니다. 자, 일단 슬라이스 스케치 팔레트에서 슬라이스 요거 체크해서 켜두는 게 편하겠죠? 자, 슬라이스 켜놓고. 자, 이번에는 요런 모서리들 여기에 라인 그리기 하거나 그럴 때 끝점 일치로 이런 표식이 안 떠요. 그러니까 요 준비사항으로 또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요런 데서 라인 출발해야 되고 요렇게 가야 되고 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요렇게 요 방향들. 여기서 표시하자면 요렇게를 프로젝트로 따놔야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로 따놔야 되겠어요. 즉 작성해서 이걸 미리 켜놓고 이야기할 거겠네요. 작성해서 투영 포함의 프로젝트 작성에 투영 포함의 프로젝트 요거 이용해서 모서리들을 따줍니다. 방금 전에 제가 표시했던 이 모서리들을 클릭해서 이렇게 따놨어요. 확인. 자, 그랬을 때 좀 강조 표시를 다시 하자면 프로젝트로 이렇게 모서리들을 선택해서 따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요 안에다가 선 그리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선 그리기부터 시작하는데 색깔을 바꿔서 선 그리기 첫 번째 점은 프로젝트로 따놓은 이 선의 일치 표시를 보고 클릭하세요. 세모 표시 뜨면 안 됩니다. 중간점 뜨면 안 돼요. 일치 X 표시만 뜨게 하고 세모 표시 뜨지 않은 상태에서 1번, 그 다음에 요렇게 2번 요렇게 선을 그려 놓고 그 다음에 접선호를 사용하는 걸 한번 봐도 좋겠는데 그냥 선만 그려 놓을게요. 자, 선만 갑시다. 요렇게 X의 삼각형 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중간점 뜨면 안 돼요. X 표시만 떠야 돼요. X로 표시만 뜰 때 클릭해서 이렇게 뺍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선 그리기는 종료했고요. 요렇게 선이 만들어졌을 때 일단 얘는 치수를 넣어 줍시다. 도면에 4라고 치수가 나와 있듯이 요 모서리에서 요 선의 간격을 4로 기입을 해 줄게요. 4로 기입을 해 줄게요. 자, 요렇게 해갖고 4. 먼저 얘를 이렇게 정의해 놓고 그 다음으로 여기 R7이 있는데 여기서 잠깐 요것은 이 R7이라는 애는 원점 위치하고 중심 원점 위치하고 같은 것이겠고 좀 전에 돌출했었던 이 R5.5 이거하고도 같은 중심을 가지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동심이다. R7하고 R5.5 이거 동심으로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작성해서 호에 3.5를 사용할 거예요. 3.5를 사용할 거예요. 3.5를 이용해서 갈 때 여기 끝점 라인의 끝점에다가 1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임의의 지점을 2번 클릭하고 여기쯤을 3번 이렇게 클릭해서 홀을 만들어 줄 건데, 이렇게 홀을 만들 때 선에 대해서 탄젠트 구속이 떠도 돼요. 탄젠트 구속이 떠도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호 그리기로 갈게요. 3.5 여기 클릭, 여기 클릭, 뭐 3번 클릭할 때 저는 일부러 탄젠트 안 뜨게 할게요. 구속을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저는 탄젠트가 안 뜨게 홀을 잡아 놨는데, 탄젠트 구속을 이 호와 선을 클릭해서 탄젠트 구속을 넣는 걸 또 보여드릴게요. 스케치 하면서 그래서 구속이 뜨게 의도하는 게 참 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과 호가 탄젠트로 저는 구속이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속 조건 하나를 더 사용할 텐데, 이게 화면을 좀 키워서 보는 게 좋을라나? 요걸 잘 표시를 해야 되겠네. 이 호가 파란색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 거는 호가 그려져 있고요. 이 호의 중심이 동그란 하얀 점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호하고 원점 형상이 요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아까 동심이라고 이야기했다시피 호의 센터를 클릭하고 일치 조건을 줄 때, 요거를 줄 때 호의 센터를 먼저 클릭하고 원점을 클릭해서 일치로 붙여버릴 거예요. 요게 이렇게 원점으로 가서 붙게. 자, 일치 조건 가서 요 점 클릭하고 원점을 클릭하고, 그러면 이 호가 살짝 이동이 됐을 겁니다. 살짝 이동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치수 안 넣어도 돼요. R7은 안 넣어도 돼요. 그죠? 진섭 씨는 끄떡끄떡 알겠다. 왜 그런지 알겠다. 왜냐? 요게 4 올라가 있고, 얘 반지름이 5.5고, 뭐 그렇게 호가 잡혀 있는 원점 위치인데, 요거하고 이미 정의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값은 어차피 7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의 크기는 치수로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잘 잡으셨으면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호의 끝점이죠? 요 끝점을 클릭하면서 살살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살살 움직이고 있는데, 도면을 잘 보시면 여기 직선이 조그맣게 있어요. 찾으셨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선 그리기에서 요 끝점 일치를 보고서 요렇게 그려 올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X, 즉 일치 표식이 떴을 때 클릭해서 라인을 그려버릴 거예요. 쌤, 여기 필렛이 있는데요? 필렛은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 그 값을 피처 명령으로 적용할 겁니다. 피처명령으로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그려가지고 마무리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자, 해제. 선 그리기 이용해서 이렇게 수직 구속이 떠버리네요. 네, 수직 구속도 괜찮아요. 직각 구속 요거 떠도 괜찮아요. 이렇게 직각 구속이 떠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구속만 하면은 끝나겠습니다. 어느 것만 더 구속을 하면 되냐면, 이 탄젠트 구속을 줄 건데, 요 라인하고
이 호하고를 탄젠트로 구속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탄젠트 구속으로 가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탄젠트 구속 들어가 있는 거 좀 클릭해서 하이라이트 표시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선과 호가, 이 선과 호가 다 탄젠트로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호는 원점에 대해서 코인시던트, 일치로 구속이 되어 있고요. 그죠? 응? 자, 그러면 제가 미리 우리가 작업한 거를 프로파일을 이렇게 선택할 거기 때문에 미리 클릭해 놨어요. 여기 내부를 클릭해 놨어요. 잠깐. 그런데 돌출로 가지는 않습니다. 아직 하나 더 하려고 해요. 여기까지 이제 프로파일 잡았는데, 아까 설명할 때 여기를 요 프로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돌출한다고 이야기해 놓고 축도 같은 거리로 돌출이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빼먹고 갈 뻔했네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원그리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원그리기를 한 번 더 하는데, 원점에다가 중심을 클릭해 주고 지름 5로 여기에다가 원그리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원점의 중심을 잡고 5파이짜리로 원그리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파일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 내부와 원의 내부를 클릭해서 프로파일 두 가지 다 선택을 해주세요. 프로파일을 두 가지 다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돌출의 값은, 대칭으로 돌출할 값은 16이 도면에 있네요. 요 16만큼을 이제 솔리드 돌출을 갑시다. 자, 프로파일은 제 거는 지금 두 개 선택됨, 요렇게 메시지가 떠 있어요. 생성부터 정리하자면, 생성은 접합이죠. 당연히 생성은 접합이에요. 그 다음에 방향은 대칭으로 가야 되고요. 범위 유형은 거리, 측정값은 전체 길이, 거리의 수치는 16, 요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정리하자면 생성은 접합, 방향은 대칭, 범위 유형은 거리, 측정값은 전체 길이, 거리창의 수치는 16으로 기입해 놨고요. 자, 미리 보기가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왔죠? 네, 이렇게 똑같이 나왔으면 확인. 자,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주소는 나중에 볼까? 네, 그래도 미리 C2하고 R3, 그럽시다. 요거에서 이제 XZ 평면에서 하나 더 스케치 작성을 할 건데, 뭐를 스케치 작성할 거냐면 요거 파선으로, 주투상도의 파선으로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고요. 그죠? 선이 그려져 있고, 이걸 평면도라고 봤을 때 평면도에 보면은 이렇게 파선으로 이 홈이 나 있는 거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이 이런 식으로 파져 있어야 돼요. 그거를 어디에서 스케치한다? XZ 평면에서 스케치 작성해서 그려봅시다. 자, XZ 스케치 작성. 역시 슬라이스를 켜 주셔야 되겠죠? 슬라이스를
미리 켜 놓고, 이번에는 역시 선을 따야 되겠는데, 참, 요거 미리 켜 놓고, 자, 이 작성의 투영 포함의 프로젝트, 이거 이용해서 어느 모서리를 따야 되냐면, 이렇게 두 개의 모서리를 따 놔야 됩니다. 두 개의 모서리를 따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을 스케치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작성의 투영 포함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모서리를 먼저 따 놓읍시다. 자, 그러면 요게 따졌으면 선 그리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선 그리기 할 때 여기 그 프로젝트로 따놓은 모서리의 일치를 X 표식 요거 보고서 클릭하고, 여기까지 갈 때도 X 표식만 보고, 일치 표식만 보고 클릭을 할게요. 삼각형 표식은 안 뜨게 하세요. 일치만 보고서 클릭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을 미리 클릭해서 좀 보이게 해 놓을게요. 스케치 치수를 작성할 때 이 모서리를 땄기 때문에 모서리의 끝점이 있죠. 그리고 요 선의 끝점도 있죠. 끝점과 끝점, 점과 점을 클릭해서 2.5로 간격 치수를 넣을게요. 점과 점이에요. 점과 점. 점과 점. 요렇게 클릭해서 2.5. 자, 역시 스케치 치수 또 작성할 텐데, 여기 아래쪽에도 이 선에 여기 끝점 요거하고 투영으로 따놓은 요 끝점하고 요 두 개를 점과 점을 클릭해서 8.5. 역시 이렇게 치수를 점과 점을 클릭해서 기입을 합니다. 점과 점을 클릭해서 8.5.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치해 놓은 선 하나하고 프로젝트 따놓은 거 가지고서 봤을 때 이 안쪽을 클릭했더니 프로파일로 얘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죠? 프로파일로 선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를 8의 깊이로 깎아주도록 할게요. 자, 솔리드의 돌출 생성을 반드시 잘라내기로 체크해 주시고요. 생성을 잘라내기로 선택을 해 주시고, 방향은 뭐로 가야 되나요? 대칭으로 가야 되죠. 방향은 대칭. 범위용은 거리이고 측정값은 전체 길이. 거리 창에 들어가야 될 값이 8이었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미리 보기에서 얘가 파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정리하자면 생성은 잘라내기, 방향은 대칭, 범위 유형은 거리, 측정값은 전체 길이, 거리의 수치는 8. 여기까지 미리 보기 확인되셨으면 확인 종료. 다운되는 줄 알았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대략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이거 까먹을지 모르니까 미리 갑시다. 아래 주소를 보면은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달기는 2이고 필렛은 3이다 요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서리 두 개를 미리 클릭해 놓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미리 클릭해 놓고 이 필렛 값을 3으로 기입할 거예요. 3으로 기입할 거예요. 자, 그러면 피처 명령에 필렛 3을 적용해 볼게요. 두 개의 모서리. 못깎기 용어에, 여기에 용어로는 못깎기로 나와 있지만 뭐 필렛이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알아보시죠. 자, 그러면 이 모서리의 필렛 반경은 3으로 입력을 했고요. 자, 확인. 그러면 이제 요렇게 형상이 만들어졌어요. 요렇게 형상이 만들어졌어요. 빠진 거는 이제 없습니다. 다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할 거는 없습니다. 이제 비번호를 새기는 게 남았어요. 비번호 새기는 것만 이제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제가 클릭해 놓은 요 면에다가 스케치를 가도록 할 건데, 요거도 글씨를 보니까 그 음각으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번호는 15로 기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15로 기입을 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 문자 높이는 한 10 정도로 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너무 커요? 그러면은 뭐 8로 줄여 볼까요? 7, 8. 7이 좋을까? 8이 좋을까? 그래요. 그러면 7로 갑시다. B번은 15로 갈 거예요. 자, 요 클릭한 면에다가, 제가 미리 클릭해 놓은 요 면에다가 스케치 작성해서 문자 기입을 해 보도록 합시다. 요렇게 화면을 좀 맞춰 놓고 문자 요거 기입할 텐데, 여기쯤에 1번 클릭하고 여기쯤에 2번 클릭해서 이렇게 박스를 문자 박스를 먼저 클릭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 해 놓고 7이었을 때 글씨가 그래도 아리알 글꼴로 그냥 잘 새겨졌으니까 그냥 갑시다. 자, 문자의 높이를 7로 보고 정렬 부분을 중심, 중간 이렇게 체크해 놓고요. 정리하자면 글꼴은 아리알, 문자의 높이는 7, 그리고 중간 요런 식으로 정렬을 체크해 놓고 여기다가 이제 15라고 타이핑을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15 하셨으면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이제 구성선의 위치들을 좀 잡아 보도록 합시다. 요 정도면은 문제의 도면하고 비슷하게 표시가 된 것 같네요. 좋아요. 스케치 치수 이용해서 요 구성선하고 이 모서리하고는 4 정도로 넣어도 되겠는데, 잠깐. 아까 그림의 거는 너무 아래로 돼 있어 가지고 4는 너무 많나? 2가 낫겠다. 2. 왜냐면 지금 이게 얘하고가 마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자, 요 구성선하고 모서리하고 간격은 2로 보시고, 이 구성선과 구성선의 간격을 7로 이렇게 보면은 요게 가장 그 안전빵이에요. 요게 가장 안전빵일 것 같아요.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간격이 너무 좁아 버리면 출력될 때 또 불량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요 정도는 떨어지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요 구성선과 구성선의 폭을 먼저 정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정확하게 저스트하게 맞추자. 10으로 요 구성선과 요 구성선의 간격을 10으로 이렇게 싹 세팅을 해 놓을게요. 그래야 요거 정렬할 게 딱 나오니까, 요 구성선하고 모서리하고 요렇게 간격은 요거 좀 아슬아슬하네. 1 정도로 좀 가볼게요. 요 정도면 괜찮네. 이 숫자 1, 숫자 1의 이 획과 그 모서리 부분의 거리 값이 요 정도면은 출력할 때 문제가 없고, 여기가 모서리하고 이 숫자 5에 여기가 또 요 정도 간격이면은 출력할 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1로 보고, 요거 구성선 간격은 10으로 보고, 요렇게 배치하면 괜찮겠습니다. 요렇게 배치하면 괜찮겠어요. 자, 여기까지 치수 다 확인되셨죠? 요 방향으로 얘는 7이었고, 요 방향으로는 2였고. 자, 확인되셨으면, 요 프로파일 선택하기 위해서 문자를 한번 클릭해 놓으세요. 문자를 한번 클릭해서 파랗게 선택해 놓고, 솔리드에 돌출로 갑니다. 생성은 잘라내기로 가고요. 자, 이거 잘라내기로 가는데 방향은 측면 하나, 범위 유형은 거리 창에다가 이 방향을 뒤집어야 되니까 -1. 요 화살표 방향이 뒤집어졌죠. 자, 정리하면 생성은 잘라내기, 방향은 측면 하나, 범위 유형은 거리, 그리고 거리의 값은 -1로 기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미리 보기가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안쪽으로 나왔으면 확인. 자, 1번 부품은 완성을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자, 이제는 2번 부품을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2번 부품을 시작할 텐데, 먼저 2번 부품을 작도할 때 XZ 평면에다가 맞춰서 그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도록 할 텐데, 과제도면의 방향을 미리 우리가 그릴 방향처럼 돌려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XZ 평면에다 그릴 때 요런 식으로 만들겠다, 요렇게 생각을 미리 하면서 그려야 되겠어요. XZ 평면에다가 만들 때 2번 도면을 아예 종이를 돌리면서 요렇게 배치를 해야지 의도하면서 그려주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XZ 평면의 2번 부품의 프로파일은, 먼저 그릴 프로파일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려줄 거고요. 그리고 그 하는 김에 요게 아까 7파였나? 또 까먹었네. 어쨌든 요 구멍도 포함해서 프로파일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구멍도 포함해서 XZ 평면에다가 구멍도 포함해서 이 프로파일을 그려놓도록 하겠어요. 이게 5파이였으니까 6파이로 구멍을 뚫어야 되죠. 그래요. 자, XZ 평면의 스케치 작성. 자, 여기에 스케치 작성 와가지고 역시 스케치 팔레트에서 슬라이스를 켜놓고 그리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슬라이스를 켜놓고. 자, 슬라이스 켜놓고 XZ 플레인에서 이제 스케치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요 원점을 조립할 거를 고려해서 요 위치를 딱 맞춰 놓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중심원 그리기 할 때 원점을 클릭하고 요 구멍을 아까 6파이라고 그랬죠. 또 자꾸 까먹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자꾸 까먹나? 그래. 6파이 맞네. 자, 중심원 그릴 때 지름은 6파이로 갑니다. (6파이로) 그리고 요 바깥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반지름 5.5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역시 중심원을 그릴 때 이 원점의 센터를 잡고서 지름을 11파이로 중심원을 그려주면 되겠어요. 중심원 그리기 11. 자, 그러면 이제 선 그리기를 사용할 텐데 원점에서 커서를 살살살 내려가지고 이 11파이, 이 치수부터 바꿔놓고 합시다. 헷갈릴 수가 있겠네. 이 치수를 마우스 우클릭해가지고 반지름 전환 해놓으면 도면대로 표시 5.5가 되겠죠? 치수에서 마우스 우클릭, 반지름 전환. 자, 요렇게 5.5 해놓고 아까 이야기하던 선 그리기를 다시 설명을 하자면, 원점에서 커서를 이렇게 내릴 때 5.5 반지름 5.5짜리 원의 6시 방향의 일치 표식을 보고 원주에 클릭, 그리고 여기에 2번 클릭, 그 다음에 여기 3번 클릭, 그리고 여기 4번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리는데 여기서 잠깐 5번 클릭하고 정지할게요. 요렇게만 우선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자, 선 그리기에서 이렇게 점점점 보고 6시 방향의 일치 보고 클릭,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빼고, 뭐 치수를 넣어도 되는데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서 3번 클릭, 그리고 이쪽에 4번 클릭, 5번 클릭. 일단 이렇게 해놓고 정지. 자, 그 다음에 요거 빨리 해버리면 여러분이 놓칠 것 같아서 정지한 상황이었는데, 다시 선 그리기를 할 거예요. 다시 선 그리기를 할 텐데, 역시 원점에서 커서를 이렇게 당겨 가지고 12시 방향, 반지름 5.5의 12시 방향에
일치 피드백을 보고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2번 클릭해 놓을게요. 여기 잘 보시면, 도면에 잘 보시면 짧은 선이 있어요. 짧은 선이 있어요. 요거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선 그리기. 원점에서 이렇게 점점점 피드백 보면서 12시 방향에서 X 표시키 보고 클릭. 그 다음에 이쪽으로 끄집어내서 탄젠트 구속 떠도 돼요. 탄젠트 구속 떠도 돼요. 클릭. 제 거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선하고 R5.5하고 탄젠트로 구속이 돼 있고, 그리고 평행 구속도 돼 있는데 이 평행은 어디에 대해서 평행으로 잡혔냐면 요 선에 대해서 평행으로 잡혔어요. 요렇게 돼도 괜찮습니다. 이 선이 어차피 직각 아래에서부터 직각 맞춰서 이렇게 온 거라서. 여기까지는 체크하셨죠? 그러면 이제 일치라는 구속을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일치라는 구속을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그려서 내려온 선의 끝점이 있죠? 점이에요. 그리고 방금 수평으로 그려놓은 선의 끝점이 있어요. 일치 조건을 줄 때 두 점을 클릭해 가지고 일치로 구속을 해버리면 붙습니다. 점을 클릭 붙였죠. 여기까지는 잘 되셨으면, 자르기로 정리를 해 놓을게요. 자르기로 정리할 때 R5.5 원의 요 부분을 커서로 가져다 대면 강조 표시가 뜨는데, 클릭해서 요렇게를 날려버릴게요. 자르기. 자, 이제 치수를 하나씩 정리를 해 봅니다. 치수로 하나씩 정리를 해 보는데, 먼저 요 선하고 요 선 클릭해서 스케치 치수 기입할 때 얘는 7로 기입하면 되겠네요. 스케치 치수 7. 그 다음에 스케치 치수할 때 이 원점을 잡아도 돼요. 또는 이 R5.5를 클릭해도 돼요. R5.5 요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요거를 클릭하고 선을 클릭해서 중심거리로 이렇게 기입이 되는 값이 6이 되게 기입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6.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23.5 아니면 18 둘 중에 하나만 치수가 들어갈 겁니다. 18을 그냥 넣고 마무리할 건데요. 역시 이 홀을 클릭하고 이 선을 클릭해서 중심 간격이 요렇게 18이 들어가게 기입을 해 주겠어요. 18. 왜 23.5를 안 넣느냐면 이미 원점에 대해서 5.5가 요게 정의가 돼 있어요. 5.5가 요 아래로 정의가 돼 있는 셈이에요. 5.5하고 18하고 더해버리면 어차피 23.5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퓨전 360에서 얘를 중복되는 치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5를 안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미리 이 안쪽을 클릭해 놓은 상황입니다. 요거 안쪽을 클릭해 놓은 상황이에요. 요거 프로파일로 선택이 됐는데, 요 안쪽이 프로파일로 선택이 됐는데, 이 XZ 플레인을 기준으로 돌출
솔리드에 돌출할 때 새 본체 대칭으로 16만큼 이제 돌출을 하게 되겠어요. 솔리드에 돌출. 새 본체, 생성은 새 본체. 방향을 대칭. 측정 값은 전체 길이, 거리의 값을 16. 이게 또 바뀌죠. 세 번째로 생성을 반드시 바꿔두세요. 여기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렇게 바뀔 경우 생성을 세 번째로 반드시 바꿔 놓으세요. 자, 정리하자면 생성은 세 본체이고 방향은 대칭이고 범위용은 거리, 측정값은 전체 길이, 거리값은 16. 이렇게 해주면 요게 서로 끝면이 일치하게 만들어집니다. 1번 부품하고 요게 일치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확인. 자,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그냥 작업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 1번 부품을 트리에서 본체 요거 화살표 눌러가지고 열어놓고 본체 1 얘 옆에 보면은 눈동자 아이콘 있죠? 요거 클릭해서 숨기기로 바꿔놓을게요. 숨기기로 바꿔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컷을 할 때 1번 부품도 잘려져 버립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거 할 때. 자, 그러면 이 본체 1은 숨기기 한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봅시다. XZ 평면에 또 스케치 가면 되겠네요. 5.5 자, XZ 평면에 스케치 작성 갑니다. 역시 스케치 팔레트에 슬라이스를 켜놔야 되겠죠? 슬라이스를 켜놓고 요거를 잘라낼 건데 요 평면도에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 홈을 나타내는 게 표시가 돼 있고 요게 주투상도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됐냐면 이게 파선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 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날릴 것이냐? 직사각형에서 중심사각형으로 그냥 갈게요. 중심사각형 중심은 원점을 클릭해 버리고 그 다음에 2번 여기 클릭해서 요런 식으로 중심사각형을 만들어 줄게요. 치수로 구속을 하려고 해요. 뭐 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 하려면 또 이제 투영을 또 해야 됩니다. 자, 중심사각형 갑니다. 자, 요런 식으로 저는 미리 클릭해 놨어요. 이 중심사각형이 만들어졌으면 이 원점에서 이 선까지의 간격이 6이 되면 돼요. 그죠? 6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일단 치수 요거부터 넣읍시다. 또 빨리 갈 뻔했네. 점하고, 원점하고, 이 선을 클릭해서 6으로. 자, 6으로 요거를 넣어놨을 때, 이 선이 어느 거하고 동일선상으로 정렬이 돼요? 앞선, 이 모서리하고 동일선상으로 정렬이 되죠.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선의 위치가 그렇게 정렬된 것처럼 만들어 준 셈입니다. 그러면 위아래에 있는 이 두 개의 수평선은 아직 정의가 안 됐는데, 이거는 피처보다 더 바깥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돼요. 굳이 이거 치수 넣어서 편집하고 뭐 이렇게 안 할게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고 이제 돌출에 잘라내기 갈 텐데, 7이 없구나. 자, 요거 앞서 B의 값을 7로 메모해 두시라고 그랬죠. 자, 그거처럼 여기 사각형의 안쪽을 프로파일로 잡아 놓고 솔리드에 이제 잘라내기를 갈 건데, 방향을 대칭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거리면서 전체 길이, 이 거리 값을 7. 자, 정리하자면 생성은 잘라내기, 방향은 대칭, 범위 유형은 거리, 측정값은 전체 길이, 거리의 수치는 7. 미리 보기가 만족스럽게 나왔으면 확인. 자, 이렇게 해놓으면 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1번 부품하고 봤을 때 이렇게 틈새가 있고요. 작동부 이렇게 틈새가 있고, 축하고 구멍하고 이렇게 틈새가 있어요. 이 상황까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마무리로 필렛이나 못따기를 추가해 줘야 되겠어요. 요거도 켜놓고, 자, 이 모서리 미리 저는 클릭해 놨는데, 요쪽에 모서리를 미리 클릭해 놨는데, 이거 못따기를 적용할 것이죠. 주소에 보면은 못따기가,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가 2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못따기 동일 거리로 해가지고 못따기 값을 2로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할 때 하나 더 하려면은 미리 좀 요렇게 돌려가지고, 일단 이거 하나 놓고 갈게요. 이미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죠? 요거 요렇게 못따기 적용해 놓고, 확인 눌러서 동일하게 화면을 좀 돌려 놓으세요. 저처럼 이렇게 돌려 놓으세요. Shift와 휠을 이용해서 화면을 돌려 놓고, 아래에 있는 모서리 요거 선택하고 똑같이 못따기를 2 넣어 주도록 합니다. 그게 도면에서는 여기죠. 여기 위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필렛을 넣어야 되겠어요. 필렛의 모서리는 미리 요 두 개의 모서리를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해 놓으시고,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은 주소에 얼마로 나와 있었냐면은 3으로 나와 있었죠. 이 3 필렛을 R3 주도록 합니다. 미리 요 모서리를 컨트롤 키 눌러서 두 개 다 선택해 놓고, 뭐 깎기 필렛 반지름 3. 자, 그러면 2번 부품은 더 할 거 없죠?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앞서 본체 1을 숨기기 해놨었던 거를 이 눈동자 아이콘 요거 클릭해 가지고 짝대기 없어지게 보이기로 바꿔줍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 과제도면 8번 공개도면 8번 요거는 완성이 됐어요. 파일은 완성 이제 또 해야 되겠죠. 파일 만들기를 또 해야 되겠죠. 트리에서 본체 1 요거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캔럭이 켜졌구나.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구성요소 작성이죠. 본체에서 구성요소 작성. 자, 요거 하면은 구성요소 1대1이라는 게 생성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생성된 이 구성요소 1대1 요거에서 다시 마우스 우클릭해서 내보내기 가는 거였죠. 이거 내보내기 해가지고 내 컴퓨터에 저장 요거였었고 점점점 버튼 클릭해서 경로를 지정하는데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상황이니까 경로는 내 이름 폴더 안에 그 오늘이 2021 1015 자, 요런 식으로 폴더를 생성합시다. 요런 식으로 폴더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 파일명은 15 언더바 01.f3d 퓨전 360 파일로 이렇게 파일 정리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자, 먼저 본체 1에서 저는 본체에서 구성요소 작성을 하고요. 자, 구성요소 1이 1대1이 만들어졌으면 얘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내보내기 하고요. 요거 내보내기 할 때 그 내 컴퓨터에 저장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점점점 버튼 요거 눌러 가지고 윈도우 탐색기 떴으면 이름 폴더 안에 저는 연습하는 중인데 2021 1015로 폴더를 만들고 아이고 여기 아니고 카피가 안 됐었구나. 15 언더바 01 이렇게 퓨전 360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도 윈도우 탐색기에서 해당 경로에 15 언더바 01.f3d 이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본체 2를 같은 형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본체 2 마우스 우클릭해서 구성요소 생성하는데 구성요소 2대1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보내기 할 때 같은 경로죠. 앞서 한 거에 같은 경로에다가 15 스텝 파일 안 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네. 쏘리. 그래도 헷갈릴까봐 순서대로 할게요. 구성요소 1대1 요거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그 같은 경로에다가 파일명을 이게 기계적으로 여러분이 하도록 제가 자꾸 연습시키려고 하는 중이라서 아이고 자 이런 패턴이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구성요소 1대1에서 역시 내보내기 해가지고 같은 경로에다가 스텝 파일을 먼저 만들기 요거 하고 넘어갈게요. 자 내보내기 15 언더바 01 유형을 스텝으로 바꾸고 경로는 지금 같은 경로 잡혀 있으니까 만질 필요 없고 내보내기 버튼을 바로 눌러주면 윈도우 탐색기에 스텝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1번 부품은 끝났어요. 1번 부품은 끝났어요. 자 이제 본체 2에서 요거 이제 하려고 했던 거 다시 순서대로 갈게요. 본체 2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구성요소 2대1 생성을 하고 내보내기 해가지고 같은 경로에다가 15 언더바 2 해가지고 방금 전에 스텝 파일로 변경을 했으니까 오케이. 자, 요 유형부터 먼저 저장하는 게 낫겠죠. 자, 본체에서 구성요소 작성을 먼저 하고요. 구성요소 2대1이 만들어졌고 얘를 또 이제 내보내기에서 스텝 파일 가는 것까지 할게요. 구성요소 2대1에서 마우스 우클릭 내보내기 그 다음에 15 언더바 02 같은 경로죠. 같은 경로 그랬을 때 요거 스텝 파일부터 요렇게 내보내기. 자 이렇게 15 언더바 02 스텝 파일까지 만들어졌고 구성요소 2 요거 2대1 요거를 또 마우스 우클릭해서 내보내기 하는데 이번에는 파일 형식을 F3D 퓨전 360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도록 할게요. 자, 구성요소 2대1 마우스 우클릭 내보내기 같은 경로에 파일 이름은 15 언더바 02 파일의 유형은 퓨전 360 파일 F3D 요걸로 내보내기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파트 파일들을 이용해서 총 4개의 파일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뭡니까? 어셈블리 파일 내보내기를 해는 거죠. 틀이 제일 위에 저장되지 않음 요거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내보내기죠. 같은 경로로 자 여기에서 내보내기 하는데 같은 경로로 내보내기 하는데 파일명은 퓨전 360을 먼저 사용했으니까 역시 이 어셈블리 파일을 내보낼 때
15 언더바 03으로 파일명을 잡도록 하고, 어셈블리의 파일 유형은 퓨전 360으로 먼저 내보내기,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우클릭, 저장되지 않은 마우스 우클릭, 내보내기. 경로는 같아요. 경로는 같아요. 파일명은 15 언더바 03, 유형은 퓨전 360 파일, 요것으로 내보내기. 자, 이렇게 하면 어셈블리 파일 하나는 퓨전 360으로 내보내기가 됐고, 이번엔 또 스텝 파일로 어셈블리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스텝 파일로 어셈블리 파일을 내보내도록 합니다. 역시 저장되지 않음에서 마우스 우클릭, 내보내기. 경로는 같습니다. 파일명은 15 언더바 03이고 파일 유형을 스텝으로 바꾸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보내기. 자, 그러면 총 이렇게 어셈블리 파일 2개를 포함해서 파트 파일에 의한 4개 파일과 함께 총 6개가 만들어졌고, 이번엔 역시 저장되지 않음 요거를 이용해서 슬라이서를 위한 출력용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저장되지 않음에서 메시로 저장해 놓고, 파일 유형을 stl 이진으로 변경하고, 높음 그거로 잡아놓고, 여기까지 미리 좀 쓰는 것만 하자면, 파일명은 15 언더바 04에다가 STL로 같은 경로에 이렇게 되게 할 거예요. 일단 기억나는 것만 우선 써놨는데, 하면서 보여드리자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저장되지 않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메시로 저장. 자, 그랬을 때 형식이 STL 이진으로 바뀌어야 되겠고, 미세 조정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미세 조정 높음. 나머지는 기본 값입니다. 단위 유형 밀리미터고, 구조는 파일 1개, 메시 미리 보기는 체크되어 있고, 삼각형의 개수는 4092개고, 제 거는 이렇게 4092개 나왔네요. 미세 조정은 높음. 만일에 시험장에서 다른 사람이 쓰던 PC를 같이 쓰게 될 경우, 요 조절한 값을 다른 사람이 실격한 경우 잘못 선택해 놓는 게 있겠죠? 그런 거 실수하지 않게 하려면 요 항목들은 볼 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확인 눌러가지고 현재 같은 경로로 잡혀 있습니다. 같은 경로로 잡혀 있어요. 파일명을 15 언더바 04 요렇게만 넣어주면은 STL 파일 만들어지겠네요. 저장. 자, 그러면 7개의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7개의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자,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큐라를 미리 켜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얘를 큐라에서 설정할 때, 요 놈을 출력하기 위해서 큐라에서 설정할 때, 앞서 배경 설명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서포트는 어디에나로 가야 되겠죠? 어디에나.
서포트 사용은 어디에나로 가야 되겠고, 요거는 부러질 위험이 있는 형상은 없어요. 요거는 부러질 위험이 있는 형상은 없어요. 축에 지름이 너무 작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요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부 채움은 10으로 그냥 가도 돼요. 10으로 그냥 가도 되고, 플랫폼에서 떨어지지 않게 브림 20은 좀 심하고요. 20은 좀 심하고, 브림 선수 10 정도만 조절해줘도 플랫폼에서 얘는 잘 안 떨어져요. 자, 그러면 요 이야기하는 동안 큐라 화면이 열렸네요. 자, 큐라 준비됐죠? 자, 그러면 나는 이 15 언더바 04 요거를 큐라에서 이렇게 열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서포트가 생성돼야 된다. 오보행 색깔로 보여주죠. 요런데 당연히 서포트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자, 설정을 봅시다. 먼저 좀 전에 구두로 제가 이야기한 부분만 체크를 해보자면, 서포트 생성 가는데 어디에나로 설정을 할 거고요. 서포트 항목, 저거부터 할 걸 그랬나? 자, 서포트 생성을 체크해가지고 서포트의 배치는 어디에나, 오버행 각도는 10도, 서포트의 패턴은 라인, 서포트 밀도는 15, 요 정도만 체크를 했습니다. 서포트 배치가 어디에나였고, 그리고 오버행 각도 요거 10도였고, 서포트 패턴 요거는 라인이고, 그 다음에 서포트 밀도, 서포트의 밀도는 15. 자, 요거 정도만 서포트는 주의를 하시면 되겠어요. 해보시면은 여러분이 서포트 인터페이스 사용 불편하다, 편하다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취사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서포트 인터페이스 계속 사용하는 거로 쓰고 있고요. 자, 앞서 브림을 빌드 플레이트 부착 요거 브림으로 선택하자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브림 선수 요거 10으로 가자 이야기했죠. 어제 하던 게 있어갖고 이렇게 있었네. 자, 요거 확인하셨으면 채우기 항목으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내부 채움의 채우기 밀도 10. 그래서 내부 채움 밀도 요거는 10%로 가고, 내부 채움 패턴 요거 역시 그리드로 가고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만, 서포트의 거부터 해가지고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주의했던 거죠. 자, 그러면 제일 위에 품질 항목들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자면,
층 높이는 0.3으로 우리가 세팅을 해 놓고 보통 쓰고 있고요. 첫 번째 레이어 높이도 0.3. 선의 두께 이런 거는 그 큐라에서 프린터 설정할 때 값 엔더3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노즐 구멍 사이즈에 맞춰서 0.4, 밑에 것도 다 0.4로 이렇게 설정이 됐으니까 오케이. 초기 레이어 라인폭 요거만 우리는 조절해서 쓰고 있죠. 140%. 초기 레이어 라인폭 140%. 벽의 두께 1.2 XY 방향으로 쉘 XY 방향으로 벽의 두께 1.2 그리고 위아래에서 상하단 두께 1.2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밑에 항목 값들은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내부 체험은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지나가고 재료 항목은 프린팅 온도 210도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빌드 플레이트 온도는 50도로 쓰고 있고요. 공급량은 100%로 쓰고 있고요. 자, 속도 항목으로 갈게요. 속도 항목은 세 가지는 같은 속도를 쓰고 있죠. 프린팅 속도 60mm/s, 내부 체험 속도 60mm/s, 이동 속도를 60mm/s, 이 세 가지를 같은 속도로 가고 있고요. 프린터 설정을 제대로 그 엔더3로 잡아놨다면 요 기본값으로 벽 속도가 30이 지정이 되어 있을 거고 외벽도 30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변경한 거는 내벽 속도를 조금 더 빨리 40으로 변경해서 쓰고 있어요. 내벽 속도를 변경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초기 레이어 속도 요거 20mm/s 엔더3로 설정되면 이렇게 큐라 신버전에서도 요것도 자동으로 설정된 거예요. 자, 속도 항목들은 이렇게 체크가 되셨으면 이동 항목으로 갑니다. 이동 항목 리트럭션 활성화 체크되어 있죠. 그리고 이 기본값 리트럭션 거리 5.0에 리트럭션 속도 45, 요것도 역시 큐라 신버전에서 엔더3로 설정했을 경우 자동으로 요거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단 우리는 하나 더 신경 쓴 건 뭡니까? 리트럭션 했을 때 제트호프 요 설정을 켜가지고 리트럭션 구간을 프린터 헤드가 Z 방향으로 떠서 이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 해놨고, 서포트 생성은 좀 전에 봤고, 빌드 플레이트 부착도 브림으로 봤고, 자, 요렇게 설정 값들을 우리는 봤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슬라이스 이 버튼을 눌러서 G코드를 이제 생성할 준비를 합니다. 슬라이스 버튼 눌러요. 저는 설정창이 좀 번거로울 것 같으니까 설정창은 이제 X 버튼 눌러서 닫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의 저장이라는 요 버튼을 클릭해서 같은 경로에다가 얘가 15_04.G코드 요렇게 저장되게 할 거예요. 이죠. 자, 이 디스크의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디스크의 저장. 미리 보기는 좀 지금 생략했고요. 먼저 파일부터 저장하려고. 어제 하던 게 있어서. 자, 이름 폴더에 오늘 날짜 폴더에 자 15_04만 남기고 15_04. G코드 요거를 저장 하면 윈도우 탐색기에 보니까 요게 저장이 잘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거의 다 했는데 미리 보기 확인만 좀 하면서 마무리 합시다. 미리 보기 버튼 눌러서 이렇게 레이어 적층 시뮬레이션이 확인이 되면 제일 위에 있는 97번 레이어에 올라가 있는 이 바를 클릭해서 1번 레이어까지 내려놓고 적층되는 거를 확인을 해 볼게요.
1번 레이어에서 이제 브림을 깔면서 표면적 요 정도면 자빠지지 않고 프린터 베드에서 플랫폼에서 브림선이 10바퀴 정도면 요 오브젝트 같은 정도라면은 이 정도는 버틸 것 같아서 브림 선수를 10으로 갔던 거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서포트를 받치면서 올라가다가 어디 보자. 좀 더 올라가서 자, 어디까지가 이 서포트가 만들어지는 게 있었냐면은 22번 레이어에 보시기를 바래요. 22번 레이어에서 요 사이로 이렇게 서포트 만들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요거 틈새에 이렇게 서포트 만들어지는 거, 어느 색깔이 더 확인하기 좋나? 요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하는 자리, 요거 서포트 요거 긁어낼 때 요거 좀 신경 써야 돼요. 요거 긁어낼 때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축이 1번 부품하고 2번 부품의 조립부에 해당하는 축이 29번 레이어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쭉 올라가면 끝이에요. 끝. 글씨도 요 정도면은 잘 나오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요. 비번호 요거도 잘 나오는 거로 확인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과제도면, 공개 과제도면 요 8번은 요 도면만 보고 그대로 이 조립도만 보고 그리면은 함정에 빠진다는 거.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요렇게 펼친 상태로 요거를 작업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